안녕하세요. 박재석입니다. 시퀀스 제어 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접점 회로, 무접점 회로, 그리고 논리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긍정 회로입니다. 긍정 회로의 시퀀스도는 말 그대로 간단하죠. 아까 얘기했던 기본 정구 회로가 긍정 회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그래서 스위치가 1의 상태일 때 램프도 같이 1의 상태가 되는 타임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타임 차트 아까 펄스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0의 상태에서 올라가면 전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손을 놓게 되면 전기가 꺼지는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타임 차트고요. 온되고 오프되는 걸 시간 간격으로 그려주는 게 타임 차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위치와 램프에 대한 진리표를 그려보면 스위치가 오프이면 램프도 오프고, 스위치가 온이면 램프도 온이다 라고 해서 얘는 이제 긍정 회로, 예스 회로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못합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AND 게이트입니다. AND. AND는 우리가 곱하기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퀀스도가 있는데요. A 접점에 A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접점에 B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X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니까 출력이죠. 이 X, 그러니까 전구가 살려면 X가 살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사냐라는 얘기예요. 1번, 첫 번째, A도 꺼져 있고 B도 꺼져 있을 때 당연히 전기가 못 흐르죠. 자, 여기가 플러스 전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전기가 두 선이 다 연결이 돼야만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라도 안 눌렸으면, 두 개 다 안 눌렸으면 당연히 0 곱하기 0이 돼서 출력은 0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ON은 1이고 오프는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 다 0이면 곱해봐야 0이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A가 1이고 B가 0이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1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출력이 또 없습니다. B만 1이고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 0 곱하기 1은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두 개 다 1이면 1 곱하기 1은 1이 돼서 전구가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리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0이다. 0이고 1이면 0이다. 여기다 중간에 X 곱하기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0, 0은 0, 0, 1은 0, 1, 0은 0, 1, 1은 1. 이게 AND다. AND의 표시는 곱하기니까 우리 수학 연산 할 때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ND의 논리회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AND 지금 뾰족하게 그려졌는데요. 그림을 키우면서 뾰족해진 것 같아요. 얘는 뭉툭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A하고 B하고 두 개의 시그널을 주는데 얘도 마찬가지 X가 온 되려고 하면
얘가 AND니까 얘를 AND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일일이 될 때만 출력이 발생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논리 그림도 AN은 AND다. AND는 곱하기다. 이거를 그리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얘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간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ND에 대한 이 표시 방식 그리고 진리표 출력 외우시고 이것도 외우시고 시퀀스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에 X를 제가 전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는 이제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시퀀스 얘는 유접점 접점이 있는 회로도고요. 얘는 무접점 회로도입니다. 접점이 없다. 전기 회로 IC나 뭐 소자로 구성된 회로기 때문에 얘는 무접점이고요. 얘는 접점이 있는 릴레이 회로입니다. 여기 X는 릴레이고요. 릴레이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별도의 접점이 있어요. 이 접점을 표시한 거고요. 얘는 출력을 표시한 겁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거, 네모가 있는 건 출력이고 이렇게 스위치 모양으로 그려진 거는 접점입니다. 지금 얘하고 같은 애라고 점점점점 했죠. 이 점점점점으로 연결된 건 같은 애야 라는 표시고요. 얘가 살면 얘가 붙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은 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4번에 보시면 X가 살았기 때문에 이걸 붙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같은 애니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 AND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AND의 논리 회로도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사 산업기사 이상부터 얘를 그리거나 뭐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얘가 AND 회로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가 다이오드입니다. 얘는 다이오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이따나 다음이 될 것 같아요. 다이오드는 체크 발브, 기계 쪽 전공하신 분들은 체크 발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른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제 얘가 심볼이에요. 심볼인데, 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얘가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관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면 얘가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흐르죠. 근데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사이로 들어가서 얘를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막혔냐 이렇게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막혔으니까 못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흐르긴 흐르는데 전기가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는. 이걸 이제 역방향 전압이라고 부르고요.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아주 전기가 저항 없이 잘 흐르게 됩니다. 얘는 R이라고 써 있죠. R은 저항의 약자예요. 뭐 다른 과목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저항의 약자입니다. V는 전압의 약자예요. 여기에 전압이 걸리는데 이 전압이 흘러갈 때 저항 힘들게 하는 거죠. 전기가 흐르기 힘들게 하는 게 저항이고요. 이 저항이 전기를
잘 못 오르게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A, B가 있죠. 이 그림을 아까 좀 전에 배웠었는데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여기로 인가가 되냐? 0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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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1이냐? 이거였죠. 자,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5V가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플러스 5V가 걸리는 상황이고 여기에 하나가 어떤 거라도 0이 되면 얘는 0이 되면 접지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B가 0이 됐다 그러면 전기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접지가 걸려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흘러갈 거고요. 자, 두 개 다 2일 경우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네, 두 개 다 1일 경우에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같이 걸리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가 걸리는 거고 5V, 5V, 5V. 네.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네. 전위차가 같아요. 전위차는 전기의 높고 낮음인데요. 지금 5V 걸리고 5V 걸리고 5V 걸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위차가 같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전위차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가 물이 흐르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두 개가 같아 버리면 전기는 흐르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흘러서 X 릴레이가 살게 됩니다. 이게 엔드회로고요. 엔드회로는 다이오드가 입력을 보고 있어요. 입력 방향으로 흐르는 게 엔드회로다. 이거는 뭐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20점이면 상당히 크죠. 20점 뭐 시퀀스에서 20점을 놓쳤다 그러면 뭐 자격증 따기 싫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안 보고 그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얘는 엔드는 입력적으로 보고 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화입니다. 5화는 AND가 아까 곱하기였죠. 5화는 더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이제 시퀀스들을 보면 경로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고 A가 두 개다. 뭐 꺼져 있으면 당연히 X는 안 켜질 거고요. A가 켜지고 A가 1이고 B가 0이면 A라는 길을 따라서 릴레이가 온답니다. 마찬가지로 B가 1이고 A가 0이면 B 길을 따라서 릴레이가 온답니다. 두 개 다 1이면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얘는 그래서 더하기 또는으로 해석을 합니다. 5화 또는이 5화죠. 그래서 진리표를 한번 보면 여기다 이제 또 더하기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0 더하기 0은 0이죠. 0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리고 논리회로는 자, 뾰족한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그려진다. 얘는 5화다.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5화를 또 무접점 회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하고 분명히 반대죠.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오드가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순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5V가 걸리면 바로 흘러요. 그리고 아까 저항이 분명히 위에 있었죠. 엔드는 위에 이렇게 하고 자 5V가 있었죠. 그러면 아까 그림을 바로 위하고 아래를 뒤집으면 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항 그리고 그 다음에 얘 다이오드를 뒤집어주면 엔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숙제하셔도 돼요. 뒤집어서 다이오드만 바꿔주면 엔드가 됩니다. 자, 얘도 한번 보면 이렇게 걸리게 되면 바로 X가 온대죠.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흐르기 쉬운 대로 흐르려고 하지 흐르기 어려운 대로 흘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온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일로 안 가요. 지우고 해야 되네요. 이렇게 안 가려고 하죠. 쉬운 대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못 가니까 얘가 이렇게는 안 흐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밖에 흐를 수가 없는 거고요. 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온대도 온답니다. 그래서 더하기의 의미를 가진다. 자, 그 다음에 낫회로입니다. 낫은 청개구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버터라고도 부릅니다. 인버터가 반대로 뒤집어진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편집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갔는데요. 이 A가 반대야 해서 A 바가 됩니다. 반대니까 A 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입력과 출력이 서로 반대인 상태의 게이트다. 입력이 1이면 출력을 0으로 바꿔주고 입력이 0이면 출력을 1로 바꿔주는 게이트다. 뒤집어 주는 거죠. 자, 얘를 시퀀스도로 그리면 A 접점이 있죠. A 접점이 안 눌린 상태면 X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0이면 1로 바꿔주는 거고 여기가 1이면 0으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B접점이죠. 여기는 B접점, 여기는 A접점. 그래서 안 눌리면 B접점이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누르면 B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낫의 논리회로는 반대다 해서 이 동그라미를 하나 해줍니다. 들어가는 입력 하나고 나가는 반대가 아니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뒤집어진다 해서 이게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 진리표는 A가 0이면 릴레이는 0, 1. A가 1이면 릴레이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낫의 논리회로입니다. 얘는 이제 인버터고요. 입력과 출력이 서로 반대 상태인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5V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얘는 이제 트랜지스터 회로입니다. 트랜지스터 회로고 이쪽이 베이스, 이쪽이 콜렉터, 이쪽이 에미터가 돼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들어가는 게 B, 그 다음에 이 전기가 5V가 공급되는 라인을 콜렉터, 그리고 접지로 빠지는 데를 에미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뭐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쪽으로 아주 미세한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시려면 눕혀봐요.
눕혀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하고 비슷하죠? 네, 아까 했던 누름 버튼 스위치하고 비슷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베이스였고요. 네,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콜렉터, 여기가 에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자에 대한 스위치인데, 이거는 사람이 누르는 스위치였죠. 누름 버튼 스위치였는데, 얘는 예, 정기적인 스위치예요. 예, 자동 스위치다. 정기적인 힘에 의해서 온대는 자동 스위치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미세한 전류가 오게 되면 여기에서 스위치가 붙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전기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공급이 되면 여기가 온대죠. 네, 당연히 온될 거고, 5V에 시그널이 들어가서 어디로? 요 스위치가 온됐기 때문에 접지로 그냥 빠져버려요. 접지로 빠져버리고, 스위치가 온이 안 되면 여기가 이제 떨어졌으면 여기가 안 붙었죠. 안 붙었기 때문에 전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A가 온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흘러간다. 여기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온 되면 여기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가 흐르기 쉬운 대로 흐른다고 그랬죠. 흐르기 쉬운 대로 흐르니까 지금 얘를 키려고 하면 전기가 소모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면 접지니까 전기 소모 없이 그냥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쉬운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난드웨로입니다. 낸드라고 부르죠. 낸드. 낸드는 end의 부정이다. not end다 라고 합니다. not하고 end하고 합쳐서 낸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진리표를 보면 end의 출력하고 낸드의 출력하고 같이 그려놨어요. 얘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반대가 end는 얘가 A 접점이었죠. 두 개 다 A 접점이었고 이런 식으로 X 이렇게 된 회로였죠. 근데 낸드는 두 개 다 B 접점인 거죠. 두 개 다 B 접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온 될 때만 두 개 다 오프 될 때만 릴레이가 들어오고, 하나라도 온 되면 릴레이가 오프 되죠. 그래서 진리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AND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AND 회로 그리고 난드처럼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면 얘는 낸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not이었죠. not 더하기 and에도 결과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낸드라고 읽어 주셔야 되고요. 얘도 낸드라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막 새로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나가야 되니까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금방 익혀져요. 자격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한 번에 외우면 내가 내 풀에 지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다른 교수님들도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자격증 공부할 때는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처음에 접할 때 어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읽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하면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요. 네,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데, 저는 이제 한 번 보는데 좀 오래 걸려요. 읽으면서 이 중요한 것 같은 데를 줄을 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줄 친 것만 읽어요. 그러면 대폭 줄어요. 한 첫 번째 본 시간에 반으로 줍니다. 네, 두 번째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밑줄을 쳤죠. 네, 두 번째는 얘는 이해가 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뭐 이것도 더 중요한 거 같아? 그러면 또 나만의 표시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표시를 해줘요. 가로를 한다든가 별을 한다거나 뭐 이 정자를 쓰는데 정자에 첫 번째 핵을 그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 때 또 획기적으로 줄어요. 이것만 보니까. 또 네 번째 볼 때 또 이 표시가 줄어드니까 또 시간이 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뭐 한 10번 이상은 책을 보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격증이 어렵지 않아요. 네. 뭐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린 거고, 저보다 뭐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랜드까지 설명을 하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